스트리트 뉴스 월드와이드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바이든이 이제 최초로 연설을 했는데 뉴스 컨퍼런스, 포멀 뉴스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것에 관한 기사입니다. Biden during his first formal news conference as president defended his approach to the southern border, signaled support for changes to the filibuster, and said the U.S. was unlikely to meet a May deadline to withdraw troops from Afghanistan. 대통령으로서 이제 첫 연설인데 뉴스 컨퍼런스죠. 뉴스 컨퍼런스. 뉴스 기자회견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 소위 남쪽 국경에 대한 자신의 접근법을 소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거를 자기는 지지한다라고 시그널을 줬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에서 미군 철군하는 거, 철수하는 거가 이제 5월까지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답니다. 세 가지 이슈네요. 그 남쪽 국경 얘기는 아까 언급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필리버스터는 이제 그 무제한 토론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의결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무제한으로 토론자로 나가가지고 지연시키는 전략인데, 이 이제 아이러니가 바이든이 야당일 때는 이걸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없애자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룰을 좀 바꾸자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보면 이번에 이 양반이 쓴 표현 중에 하나가 토킹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반대는 사일런트 필리버스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경우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말을 하지 않고도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플로어, 그 의사당 내 플로어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쉬는 시간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어렵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인 듯 싶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자기가 정책 수행하는데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특히 지금 상원이 50대 50, 딱 50대 50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 상원 의장 자격이 있어가지고 캐스팅 보트 마지막 한 표를 던질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51대 50으로 결정된 인사안도 있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 법안들이 60표를 얻어야지 통과되는 법안들이 많아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영어 표현으로 이제 majority, 다수당을 majority인데 narrow majority라고 합니다. narrow majority. 다수당이긴 한데 좀 모자른 다수당이죠. 지금 딱 똑같잖아요. even 하잖아요. 50대 50. 그러니까 지금 가령 뭐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이런 게 이제 주요 이 공약인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의 룰을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야, 너 옛날에 반대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옹호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미군 2,500명인가가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아직도 철수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걸 5월까지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실질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수에즈 운하에 관한 뉴스입니다. The Suez Canal remained closed amid effort to clear a ship blocking the waterway. Shipping experts said a resumption of traffic could be days, if not weeks, away. 수에즈운하는 아직도 닫힌 상태, 폐쇄된 상태이랍니다. amid effort,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수로, 워터웨이, 수로죠. 수로를 막고 있는 배를 치우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기가 막힌 게 엄청나게 빌딩처럼 높은 그런 그 컨테이너 선이 이제 이 모래턱에 이렇게 딱 걸려 있는데 그거를 아주 조그마한 포크레인으로 밑에 모래를 파고 있어요. 준설선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투입을 했지만 그 이쪽 육지 쪽에서 크레인으로 파고 있는데 저걸 어느 세월에 파나 그 마치 사람이 삽으로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사진입니다. 뭐 대책으로 이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위에 컨테이너를 좀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그 배에 있는 연료를 빼는 거, 홀수선을 좀 조정하는 거,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이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제 소위 전통적인 해양 강국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자료들이 있는데 며칠은 걸릴 거라고, 소위 그 트래픽이 재개되는데 몇 주는 아니어도 며칠은 걸릴 거다. 수일은 걸릴 거다. 수일이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언급을 했답니다. 이거를 전 세계적인 인프라라면 이집트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좀 더 전문가인 그런 그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이걸 좀 해결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 국회의원들이 저희 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 대표들을 앞에 놓고 이제 야단을 쳤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Lawmakers blame the big tech companies for an array of societal problems during a combative House hearing and excoriate their CEOs for a lack of accountability. 블레임을 했다는 거죠. 비난을 했답니다. 빅테크 컴퍼니스. 구글은 지금 이제 그 알파벳이라는 홀딩 컴퍼니가 있으니까 알파벳의 피차이라는 CEO하고 그 다음에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그 다음에 도시, 잭 도시죠. 그 트위터의 CEO 불러서 막 나오랬는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는 거죠. 블레임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엑스코리에이트도 비슷한 문제예요. 피부를 살을 벗겨내다, 코리온이라는 게 좀 살인데 살을 벗겨내다 평하다고 그랬죠. 그들의 무책임함을 lack of accountability, 무책임함을 하원 청문회에서, 전투적인 하원 청문회에서 이제 보면 지금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생활하다가 온라인으로 아동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콘텐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뭐, 그,
이제 원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온라인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이 플랫폼 회사들이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CEO들은 우리는 뭐 그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그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대 예를 들면서 막 나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책임하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깔린 기조는 그 어제 말씀드린 그 커뮤니케이션 디센시 액트라고, 의사소통의 어떤 그 디센트, 예절 바른 의사소통에 관한 법률이죠. 그 어떻게 보면 이 소위 매체를 통제하려는 이 당국, 정부 내지는 이, 이 위정자들이 이걸 좀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가령 아이들을 두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되게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거고, 걱정이 되니까 이거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획일된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이 그 빅테크 컴퍼니 CEO들이 뭐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어카운팅이라는 게 그 뜻은 이제 설명하다라는 건데,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책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EO들이 무책임하다고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그 당 색깔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민주당은 그냥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의 문제를 볼 때 어른의 입장에서, 소위 그리고 지배자의 입장에서 이게 잘 통제되지 않는, 그래서 어떤 규율을 잘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 온라인 플랫폼, 이거를 좀 재정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깔고 이런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 액트, 이 법안을 좀 수정을 하지 않을까, 수정하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도 나온 뉴스인데, 이스라엘의 그 선거 결과죠. 보겠습니다. Israel's political deadlock is set to continue after Netanyahu and his rivals failed to make decisive gains in the latest national election. 소위 그 선거에서, 최근의 선거에서 어느 누구도 결정적인 이득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표가 확실히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티컬 데드락이 계속 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될 것이라는 겁니다. 폴리티컬 데드락. 데드락은 차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사거리에서 서로 이제 먼저 가겠다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쪽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탁 잠기는 거. 그래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수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런 걸 이제 데드락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데드락에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백신 제일 먼저 맞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맞고, 우리 국민 그 수로 볼 때 제일 비율이 많은 그런 나라였었는데, 유태인의 나라죠. 유태인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떤 지정학적 요소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위험성이 많은 그런 나라로서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정치 체제, 사회 체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염두에 둬야 될 뉴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연방 차원에서 국민 투표 시에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당 공화당이 그냥 주한테 소위 재량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조지아 주가 이제 처음으로 그 소위 법안을 수정했답니다. Georgia's governor signed into law changes to the state's el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altering how people vote absentee and where people can drop off their ballots. 밸럿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선거 투표 용지가 밸럿입니다. 두 가지 안건인데 사람들이 이제 부재자 투표하는 거, vote absentee죠. absentee 하면은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게 absentee죠. 결근, 결석, 이게 absentee입니다. present의 반대죠. present 하지 않는 게 absent인데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absentee죠. 그러니까 그 부재자 투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where people can drop off their ballots, 그 자신의 투표용지를 어디다가 소위 넣을 건지, 그 박스 어디다 넣을 건지에 관한 것을 변경시키는 걸 포함해서 주의 선거 요구사항 requirement 요건을 변경하는 그런 이제 법률 변경에 사인을 했답니다. 조지아주가 제일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조지아주는 완화시키는 쪽으로 변경을 한 것이죠.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조지아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쪽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좀 틀리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용이 이 알터링, 변경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냥 그 소위 부재자 투표를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받을 때도 사인하고 보낼 때도 사인하고 이걸로 되는데 새로 변경된 거는 법안은 뭐냐면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받을 수 있게 고쳤다라는 겁니다. 메일을 보낼 때 반드시 자기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보내야 된다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쪽이 아닌 반대 방향의 그런 액션이 취해진 겁니다. 다음 뉴스는 임피치먼트, 그러니까 탄핵이죠. 탄핵 청문회를 이제 여는데 누구에 대한 거냐면 뉴욕 주지사 쿠오모. 제가 쿠오모 형제라고 했는데 CNN의 앵커라고 했죠. 바로 그 동생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을 때 소위 이제 프라이어티 액세스, 더 특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내용 볼까요? The impeachment inquiry into New York Governor Cuomo will also examine whether members of his family were given priority access to coronavirus tests, a state lawmaker said. 탄핵 조사, 뉴욕 주지사 쿠오모에 대한 탄핵 조사는 또한 뭘 조사하게 될 거냐면 members of his family, 그 가족 구성원들이 priority access to test, 그 테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에 특혜를 받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priority access니까 먼저 우선 접근이죠. 우선 접근권을 받지 않았는지, 접근했는지를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동생이 실제로 양성 반응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CNN 방송을 집에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비디오로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그 뉴욕에 있는 한 그 실험실에서 초기에 그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 자료 중에서 이제 그 동생 쿠오모의 이름이 나온 거죠. 그게 신문에 났었는데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임피치먼트 탄핵을 하겠다라는 거죠. 원래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그 권력에 의한 비리 사건을 같이 포함하겠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뉴스. EU leaders gave tentative backing to beef up vaccine export controls, but said the bloc should tread carefully to avoid threatening international supply chains for shot. EU의 지도자들은 일시적인 backing, 후원이죠. 후원을 하기로 했다. beefed up vaccine export, beefup은 강화하는 거죠. 강화된 백신 수출 통제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했는데, but said, 다시 말하기를, bloc should tread carefully to avoid threatening international supply chain for shots. 국제적인 소위 백신 그 주사에 대한 국제적인 공급망을 위협하는 것은 피하도록 그렇게 억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래도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수요가 큰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EU의 지도자들이 백신 수출을 통제하는 거 그것에 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의 피크, 오늘의 제가 선택한 뉴스는 일면에 난 기사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기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신은 right한데 롤아웃이 wrong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소위 출시를 잘못했다라는 거죠. rollout. AstraZeneca got vaccine right, rollout wrong. Drugmaker tangles with US over data. Production delays through fire in Europe.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은 잘 만들어 놓고 이걸 시장에 내놓는 거, 그러니까 배포하는 데 있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과 데이터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79%니 76%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기사가 상당히 길게 써 있는데 내용인즉슨 이게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개발돼 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건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전통적인 백신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백신을 개발을 하는데 후발주자로서 약간 무리수를 둔 게 소위 그 엄청 싸고 그다음에 유통이 편리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도전을 하고 그렇게 공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자기네가 이걸 거의 이익을 보지 않고 공급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그 유럽과 미국의 보건당국, 특히 이제 FDA 같은 허가해주는 거, 승인해주는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혼선이 많았고, 뭐랄까 약간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국은 자기네가 만들었으니까 뭐 자기네 옥스포드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냥 신뢰도가 좀 있는데 다른 유럽 국가나 아니면 미국의 경우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미국은 승인을 안 하고 있고 유럽은 잠시 접종 중단을 하다가 이제 다시 재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여태까지 백신에 있어서 소위 그 강점을 보이는 회사가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목표로 하는 그 어떤 것이 너무 도전적이었다라는 거죠. 싸게 많은 그 공급, 그러니까 폭넓은 그러니까 대량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자체가 되게 어려우니 연구개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양산하는 그 체제도 어렵고 실제 찾아보면 공장을 못 찾아가지고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경험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너무 도전적인 그런 목표를 세워서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본의 아니게 거짓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 79%, 76% 그거는 잘못된 옛날 임상 데이터를 포함시켜가지고 79%로 만들었다가 미국 FDA에서 다시 그 정보를 요청하니까 다시 조사해보고 다시 또 76%로 낮춘 거거든요.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 파우치라고 하는 그 연구소장이 그 알레르기 백신 연구소장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백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이 좀 위안이 됩니다만 파우치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소위 자책골을 넣은 거다. 자책골, 자뻑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미숙하게 일 처리를 한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게 참 약간 벙찌게 만드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제 고른 뉴스인데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파우치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백신이다. Still good vaccine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것만 믿어야죠. 별 문제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읽기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